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오늘은 금요일장입니다. 전날 현선물 쪽에서 본장과 선물 쪽에서도 추가 급락했었던 증시에 대해서는 현재 부근에서 기술주 위주로의 반등이 이어가면서 1% 넘는 강한 상승으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눌려 있었던 은행 업종과 그리고 기술주의 낙폭 과대 종목들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승, 반등을 하고 있는 흐름인데요. 자, 그리고 어제장의 5일 재고는 600만 배럴 가까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하방 쪽의 움직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슈들이 존재하고 있는 시장인데요. 오늘도 신세계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해외 선물 전략도 탄탄하게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화 주실 때는 서울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은 유튜브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 시청과 함께 채팅방 활용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방송을 통해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화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까지도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장의 신세계 문을 활짝 열었고요. 함께해 주실 출연진분들도 인사 나눠볼게요. 먼저 오늘도 박나경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나경입니다. 오늘 기술주와 은행주의 급등으로 상승 출발했다는 소식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에 대한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 인사들과 금융기관들이 앞으로의 시장 전망을 정말 극명하게 또 다양한 입장으로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빠르고 정확한 정보와 또 판단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1시간 동안 실시간 이슈와 함께 꼼꼼하게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박나경 캐스터 톡에서 들려드릴 외신 소식도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한 주간의 마무리장인 금요일장 신세계 어떤 마스터님과 함께 할까요? 오늘 함께할 마스터를 영상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 함께할 마스터는요,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인사 말씀 들어볼게요. 네, 마스터 해왕입니다. 전일 이제 미국 달러 관련해갖고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이루어지고, 최근 이번 한 주간 나스닥의 급락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오늘 장에 대한 대응과 앞으로 향후 방향성에 대한 좀 자세한 얘기를 신세계를 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장과 오늘장의 증시에 대한 지수에 대한 온도차는 참 큽니다. 그만큼이나 여러분들의 궁금증도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해왕 마스터님 통해서 탄탄한 또 전략들 세워드릴 테니까요.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지금 시각은 11시 3분 지나가면서 오늘 뉴욕 증시가 상승 출발한 이후, 개장한 이후 33분 정도의 시각이 지난 상황입니다.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네, 먼저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반부터 일단 상승 출발한 상황입니다. S&P 500 지수는 현재 1% 넘는 상승으로 이어가면서 2,777.50포인트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1.06%의 상승세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도 함께 보시죠. S&P 500에 비교해서 기술주 위주로 반등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나스닥의 이 반등폭이 더욱더 큽니다. 현재는 1% 넘게 1.75% 고점 계속해서 높여가면서 현재는 7,100선까지 7,100 중반 라인까지 돌파한 상황인데요. 7,166 라인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로 FX 함께 보시죠. 자, 전일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0.66%의 반등을 이어갔습니다만 현재 부근에서는 그대로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면서 현재 1.16 초반대 라인까지 다시 조정받고 있습니다. 1.16030달러 선으로 0.43%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시죠. 자, 골드 전일장에 상당한 상승세를 확인을 하셨는데 2.47%까지 올랐네요. 어제장의 종가가 1227달러까지 올라왔었고 현재 부근에선 하지만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소폭의 눌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223.2달러 선으로 0.37%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일도 함께 보시죠. 자, 전일장 재고 발표 이후에 재고량이 예상치보다 꽤 증가한 수치로 나온 가운데 하방 쪽으로 계속 흘러갔습니다. 어제 종가는 70.99달러 선으로 2.26%가 하락한 채로 마무리가 됐고 현재 부근에서는 그 가격대 저가에서 소폭 올라오면서 0.38%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71달러가 다시 회복이 되는 가운데 71.24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오일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일단 지수에 관련해서는 나스닥과 S&P가 모두 1%가 넘는 강한 반등으로 이어가고 있는데요. 특히나 기술주 위주로 반등을 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나스닥이 더욱더 탄력이 큰 상황입니다. 자, 거기에 3분기 실적 시즌이 이어가고 있는 만큼 은행업 쪽이라든지 이 실적이 뛰어난 종목들 위주로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수 관련해서는 상당한 탄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하지만 오일 관련돼서는 어제장까지 하락한 가운데 현재는 소폭 반등 이어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각종 지표들도 많이 발표가 된 가운데 외신 쪽의 소식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나은 캐스터 정리해볼까요? 네, 첫 번째 소식은 미국 재무부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보도입니다. 네, 두 명의 관계자를 이용해서 이 마켓워치가 이 블룸버그 통신과 함께 보도를 했는데요. 위안화를 중국이 조작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지금 사실 문은시 장관이 중국의 위안화를 조작하지 말아야 한다는 경고를 여러 차례 내놓은 바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면밀히 모니터를 하고 있는데 올해 들어서 상당히 위안화가 떨어졌다는 점을 인지한 상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문은시 장관이 이런 재무부 관리들의 결론을 받아들이면 미중 간 무역 전쟁이 격화되는 것을 좀 피할 수 있지만 다른 결론을 낼 가능성도 있다라고 매체는 전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주가 급락이 바로 연준의 금리 인상 탓이라고 강도 높은 비난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강달러 상황이 기업들을 어렵게 한다고 비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가 연일 연준의 비난을 이어가는 트럼프 대통령을 또 강하게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연준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겁박이 바로 미친 짓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피바다 장세에 대해서 자신이 이런 무역전쟁의 범인이고 또 모든 것의 이유인데 중앙은행을 외려 비난하고 나섰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에 잇따른 연준의 비판에도 연준 위원들은 미국의 경제 성장세가 현재의 금리 인상 기조를 정당화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를 했습니다. 사실 연준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한동안 기준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유지하다가요. 지금 2015년 12월부터 8차례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중에 3번은 올해 진행이 됐죠.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연준의 금리 인상 때문에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고 있다라고 지금 우려를 하고 있지만 경제 지표는 금리 인상을 뒷받침하고 있다라는 또 분석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연준 위원들은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또 주가 하락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진단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장기간 이어진 미국 증시 강세 흐름이 막을 내릴 수 있다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는 CNBC 보도입니다. 또 S&P 500이 200일 이동 평균선 아래로 떨어졌고요. 또 이렇게 지난 2월에서 4월간의 주가 하락 시에는 지수는 이평선 부근에서 지지를 받았다라고 비교 분석을 하면서 또 이날 지수가 좀 이평선을 대폭 밑도는 수준에서 마감됐다는 점이 그때와 좀 비교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주 목격되는 현상도 아닌데다가 앞으로의 더 큰 문제에 대한 신호일 수 있기 때문에 좀 유의해야 된다는 이야기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스탠다드 차터스의 이 호세 비날스 회장의 발언인데요. 이 시장 움직임에 좀 과잉 반응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 폭락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시장 움직임이 크다고 해도 과잉 반응은 좀 금물이다라고 말하면서 이 투자자들에게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기억하고 상황을 극적이게 만들지 말아라. 너무나 요란을 떨지 말아라라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밸류에이션이 처음부터 좀 왜곡돼 있었다는 것을 인지해야 된다면서 금리 인상기에 경제 성장 전망도 상당히 하향 조정된 상황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전날의 증시 악세는 과열감을 빼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CNBC 진행자인 짐 크래머는요, 미국의 주식이 지금 저가 매수 타이밍이다라는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짐 크래머는 이 트럼프 대통령과 의견을 좀 많이 같이 하고 있는데요. 연준의 금리 인상도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지수 선물이요, 이렇게 1% 이상 반등을 시도하면서 현물 시장의 급락과 좀 상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증시 약세에도 이 정규장 마감 이후 시작된 거래에서 오르막을 걷고 있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고요. 또 미국의 이런 지수 선물 상승세가 이런 증시 급락은 사이렌이 아닌 모닝콜이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내놨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주요 주가 지수가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했지만 아직 주식의 강세장은 끝나지 않았고 지금은 단지 노이즈일 뿐이다라고 스위스의 투자은행인 UBS가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 증시의 이런 상황이 장기 충격을 강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경제적으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가벼운 압박일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80% 글로벌 무역은 다국적 대기업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무역 관세는 경제보다 주식에 훨씬 더 타격을 주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상장 대기업은 경제 25%밖에 차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증시 급락과는 별개로 경제는 여전히 괜찮은 상황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RBA는요, 무역전쟁이 심화는 역내 침체의 도화선이 될 수도 있다라고 또 우려 섞인 경고를 내놓고 있고, 또 미국계 자산운용사 모건 크릭은요, 주식시장이 적정 가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40에서 50% 정도 하락할 수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이렇게 투자자는 내년 상반기에 경기 침체뿐만 아니라 중대한 증시 조정에 단단히 대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했는데요. 다만 주식시장이 반드시 적정 가치로 가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리고 스티븐 로치 예일대 교수는요, 미국 연준의 정상화 속도에 대해서 빙하 움직임만큼 느리다라고 말하면서 인플레이션 위험에 대처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경고를 내놓고 있습니다. 네, 지금 공급의 사슬이 미국과 전 세계 인플레이션 수준을 낮추는 주요한 요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중국과의 무역 관세 등이 이제 이 영향을 상쇄시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금리 상승의 우려에 주식시장이 좀 곤두박질 치면서 워런 버핏의 과거 발언이 좀 재조명받고 있다는 CNBC 보도입니다. 네, 버핏은 작년 한 인터뷰에서 이 투자자에게 금리가 왜 그렇게나 중요한지 좀 설명한 바 있다라고 CNBC가 소개를 했는데요. 버핏은 이제 증시 밸류에이션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명히 채권 금리다라고 말하면서 금리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문다면 주식 투자는 연속적인 수익을 내게 될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국채 금리는 무위험 금리로 여겨지는데 워런 버핏과 같은 가치 투자자는 이 금리로 기업의 잉여 현금 흐름을 할인해서 현재 가치를 좀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위험 금리의 상승은 이 기업이 보유한 현금 가치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주식 가치에도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버핏은요, 이 두려운 것은 만기 상환할 수 있는 국채 수익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동산 시장에서도 볼 수 있는데 이 부동산의 수익률은 채권 금리에 매우 빠르고 또 공정하게 조정되면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도 같은 원리다라고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오늘 오프닝 이슈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 일장과 같은 외신 쪽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현재 증시에 대한 상황을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 것이냐라는 두 가지 관점으로 계속해서 좀 이 말들을 좀 풀어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폭락과 지금 소폭의 반등에 대한 분석이 계속해서 제각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도 더욱 떨어질 것이 많다. 또는 이제 이 저가 매수로 여기서 모아서 가야 된다라는 두 가지 관점 속에서 시청자분들의 선택은 또 어떻게 이어갈지 참 궁금한데 잠시 후에 혜영 마스터님과 함께 지수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혜영 마스터님과 다뤄볼 두 가지 이슈는 어떤 이슈일까요? 오늘의 이슈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플러스 이슈 토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인 S&P 500 12월물입니다.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을 한 가운데 기술주와 은행주 위주로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현재의 반등이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대한 부분 첫 번째 이슈 지수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어제장에 원유 재고 발표가 있었던 5일입니다. 11월물이고요. 위험자산 회피와 그리고 재고 증가 속에서 하락을 했었던 전일장입니다. 하지만 현재 부근에서도 소폭 올라오고는 있지만 $70의 지지가 관건일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현재 가격대는 71.39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5일까지 두 번째 이슈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두 가지 이슈 점검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슈는 지수입니다.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일장까지 본장은 하락으로 마감이 됐었던 상황이었고요. 하지만 오늘장은 분위기가 조금 다릅니다. 일단 뭐 나스닥 위주로 또 올라오면서 상승으로 이어가고 있는데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계속해서 구체적인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관망이네요. 네. 네, 지수에 대해서 지금 관망을 들어주셨는데, 좀 아쉬울 것 같아요. 또, 시청자분들은 이렇게 좀 엇갈리는 상황에서 좀 또렷한 이런 포지션을 또 혜영 마스터님에게 듣고 싶어 하셨을 것도 같은데, 왜 관망일까요? 그죠. 이제 제가 사실 지금 아직까지는 매도 포지션을 보유하는 게 좀 더 유리하긴 해요. 지금 입장에서는. 지금 나스닥에 대한 차트를 좀 같이 보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할게요. 자, 일봉부터 먼저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에 있는 스팬 자체가 지금 밀렸다는 거는 어쨌든 간에 이제 유동성에 대한 확대장을 좀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금 예시고, 지금 내려갈 수 있는 지지값 자리 자체는 어쨌든 간에 한 번 더 저가를 조금이나마 갱신할 수 있는 추세대가 남아있다는 상태가 아직 보여져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조금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지금 이 장세가 앞으로 변곡이 될 수 있냐 없냐에 대한 좀 판단을 먼저 하셨으면 싶은 거예요. 오늘 장세 자체는 개인적으로 조금 관망을 한 거보다는 사실 방향성 자체를 찾기 굉장히 힘들다는 부분을 좀 언급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단순히 이제 데일리 매매, 틱 차트 매매로 좀 접근해야지 수익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큰 장이에요. 오늘 같은 날에서 이제 방향성으로 매수다 매도다 판단하는 건 지금 이 시점부터 굉장히 저로서는 무리라고 보고 있고, 지금 60분봉에서 다시 한 번 더 이제 스팬 상단에 대한 지지값을 받고 여기서부터 추세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면, 지금 장세에서 이제 하방에 대한 추세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런 식으로 데일리 매매를 조금 많이 이루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좀 보고 있어요. 장기적인 측면이라든가 앞으로 방향성 자체를 지금 탐색하기에는 아직 다소 무리가 있다고 좀 판단하는 바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기준값, 지금 포지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원하시는 거는 아직까지도 랠리를 조금 이어가고 있는 그림인데, 이런 추세 자체를 먹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런 장세를. 그럼 매수냐 매도냐 포지션이 여기 이제 데일리 틱 차트 매매에서 따라가야지 수익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큰 장이다. 그럼 지금 상황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매도적 접근이 굉장히 유용하겠죠. 60분봉에서 보시면은 고가 이제 스팬에 대한 7195 여기 지지 자리가 좀 버티고 있으니 오늘 데일리가 여기를 밀리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다 하고서 7146.00 이런 자리에서 한번 매도 보고, 손절 라인을 스팬 넘어가면은 330틱 기준선입니다. 일목균형포 스팬이 넘어가면은 청산하는 방식도 나쁘지 않다고 좀 보고 있어요. 그만큼 데일리적인 매매가 굉장히 강해요. 왜냐면은 장세 자체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어떻게 보면 전문가로서 이렇게 좀 뷰를 드리겠지만은, 저는 앞으로 미 증시가 추가 고가가 갱신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장세에서 이제 수요일 박스장이 좀 형성이 되는지 좀 여부를 판단하려고 했었는데, 박스장이 아니라 이제 스팬 자체가 밀리면서 강한 하방이 나왔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미 증시 자체가 거품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1인이에요. 저는 미 증시 자체가 고가 자체를 갱신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어떻게 보면은 이런 자리에 오면은 어떻게 보면 수익을 굉장히 극대화시킬 수 있는 좋은 포지션이라고 좀 생각하는 편이기 때문에, 저는 추후에 매수 포지션도 한번 고려할 생각입니다. 근데 그 조건 자체가 만족하려면은 60분 봉상 일목균형표가 밀려야 되고, 박스 랠리를 띈 후 추세장이 형성된 후 그 뒤에 추가로 붙어도 늦지 않다는 부분을 좀 언급드리고 싶고, 오늘만큼은 사실 이제 데일리 매매인 만큼 틱 차트 가지고 이제 스팬을 가지고 운용하는 매매법을 하시면은 수익 자체가 좀 잘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현재 부근에서 지수는 관망에 대한 의견을 주신 가운데 앞으로의 또 향방이 또 중요할 것으로 보여요. 지금 나스닥과 S&P 모두 초반에 기록했었던 이 반등세보다는 좀 소폭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렇다면 마스터님 지금 S&P와 나스닥 모두 초반의 반등세보다는 좀 밀리고 있는 가격대잖아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면 가격 지지 라인은 어느 정도로 보실까요?
오늘 지지는 네. 이미 한 차례 나온 걸로 좀 판단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지 자리가 7190.00 여기서 지지를 좀 강하게 형성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어요. 7199요? 90.00. 아, 네. 네, 나스닥 기준으로 7190.00인데 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아직까지는 장이 이제 추세장이 형성이 안 되는 그림이에요. 미장이 개장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조금 천천히 보셔도 늦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보통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저녁 때부터 매매를 많이 하기 때문에 조금 이르게 시작하는 국면이 많은데 어떻게 보면은 12시는 좀 넘어가야지 추세를 형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 종목이에요. 미 증시라는 것 자체가. 근데 조만간 또 이제 서머타임이 끝나기 때문에 또 1시간 뒤로 늦춰지는데 네. 앞으로 여러분들이 또 1시간 추가적으로 늦게 매매를 해야 되는 상황이 연동이 돼요. 나스닥하고 S&P 미 증시를 매매하시는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12시 넘어서 매매하는 거를 좀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개인적으로. 왜냐면 그때 이제 장세가 거래량이 많이 뛰면서 추세를 굉장히 쉽게 형성하기 때문에 손익비가 구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럼 지금도 아직까지 박스 랠리를 조금 뛰어가고 있는 국면이라고 보고 있는데, 박스마드에 이제 저가 자체도 밀린다면 추가 하방을 붙어야겠죠. 예, 달리는 말에 탈아야 되니까. 그 상황이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1봉상, 60분 봉상 사실 굉장히 어려운 국면이긴 해요. 이 자리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조정에 대한 기대값도 노출되는 자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방향성 자체를 맞추는 건 지금 자리에서 굉장히 어렵다고 봐요. 근데 오늘 데일리상 60분 봉에 대한 스팬은 밀리지 않는 그림이니 매도적 접근은 허용하되 틱 차트로 좀 운영하시는 게 굉장히 유용하겠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지지 라인으로 말씀해 주셨던 7190 라인이 이탈이 된 상황인데, 지금 다시 뭐, 아직은 추세와 방향성에 대해서 결정이 되지 않는 시각입니다. 현재 개장한 지 1시간도 지나지 않았고요. 일단 12시가 좀 지나봐야 추세적으로 확인될 수 있을 것 같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지를 7190 라인을 좀 기준으로 지지의 여부를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1월 첫째 주 일요일에 이제 서머타임 해제가 되면서 1시간 좀 뒤늦게 개장이 열립니다. 우리 시각으로는 11시 30분으로 이제 개장이 있을 예정이고요. 11월 4일 이후니까 이제 11월 5일부터 시작은 11시 30분에 개장하는 것으로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외신 쪽에 현재 지수 소식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나연 캐스터 정리해볼까요? 네. 네, 오늘은 국채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폭락했던 이 하락분을 기술주와 은행주들이 이제 상승 견인하면서 상쇄해주고 있다라는 소식, 네, 개장에도 말씀드렸고 지금도 계속해서 이 기사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좋은 소식이고요. 또 빵주로 불리우는 미국의 기술 대장주들도 좋은 소식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미국의 증시 상승은요, 유럽과 아시아장, 그리고 중국 증시에도 영향을 주면서 계속해서 전 세계 증시를 지금 떠받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전 세계 경제 중심이 미국이다라는 점을 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뭐 기사에서도 나와 있고요.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주요하게 또 나와 있는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의 금리 인상을 뭐 계속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연준의 의장이죠. 파월 의장에 대해서 좀 실망스럽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해고는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연준 의장을 사임시킬 권한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본인이 직접 임명을 했고 사실 기대치와는 좀 다르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실망세 이어가고 있지만 뭐 해고를 하는 일은 없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외신 쪽에서는 연준의 위원들이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나 또 이런 주가 폭락에 영향을 받아서 기존의 입장을 바꿀 것이다라는 전망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기존의 입장을 좀 고수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기술주들이 이제 S&P 500을 비롯해서 지금 하락분을 좀 많이 상쇄를 해주고 있다는 소식을 좀 주요하게 자세하게 좀 기사에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3분기 기업 실적 발표가 되고 있는데 특히 은행주들 이제 뭐 실적 나타내고 있고요. 1% 이상씩의 좋은 성적 나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뭐 기업 실적이 예상보다는 좋을 것 같다라는 시장의 분석 이어지고 있는데요. 팍스셋의 전망에 따르면 S&P 500은요, 전분기 대비 19% 정도 상승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븐스 리포트에서는요, 큰 그림으로 봤을 때 뭐 기술, 산업, 그리고 다국적 기업들의 이런 강한 기업의 실적 호조세가 이러한 좀 시장의 하락세를 좀 고정시킬 수 있다. 하락세를 유지하게끔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뭐 시장의 폭락을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뭐 국제금리 상승 때문이겠죠.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좀 기업의 실적들을 좀 내기가 어렵게 만드는 점도 있고, 설령 기업 실적이 좋다고 하더라도 증시 전체 하락세는 좀 면치 못할 것 같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물론 이제 요즘에 이런 증시 폭락 때문에 각 기관들이 너무나 상이한 입장들을 좀 내놓고 있습니다. 뭐 오프닝 이제 인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하고 빠른 정보를 비롯해서 이제 어떻게 좀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더욱더 좀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오늘 이제 앞선 프로그램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미국 증시가 왜 갑자기 폭락을 했는지에 대한 7가지 이유를 마켓워치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뭐 지금 이제 국채 금리 상승이다라고 첫 번째로 나와 있고요. 기업들의 차입 비용과 또 임금 부담이 증가해서 이익 마진이 좀 줄어들 것이다라는 우려가 증폭하고 있습니다. 네, 10년물 국채 금리 3.26%까지 치솟은 바 있죠. 이 부분이 좀 가계 부담도 증가하게끔 만들고 소비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빵주의 주식 매도세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대장주들이 많이 상승한 만큼 그만큼 타격도 크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넷플릭스 올해 들어서 50% 그리고 70%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좀 타격도 크다라고 낙폭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또 10월은 증시에 있어서 최악의 달이다라는 징크스가 있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좀 역시나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페인트 코팅제 제조업체인 PPG 인더스트리가 제품 가격을 평균 10% 올린다라고 말했던 이 부분도 부정적으로 작용했다라고 말하면서, 사실 이제 회사가 이렇게 한 이유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반영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CNBC 진행자 짐 크레이머도요, 이 PPG의 실적 경고는 미중 무역 전쟁에 타격을 입은 산업 및 소재 분야에 더 심각한 침체를 시사할 수도 있다라고 우려 섞인 이야기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술적인 지지선, 또 50일 이동 평균선 하회한 데 이어서 S&P 지수가요, 또 200일 이평선도 이제 밑돌았습니다. 또 나스닥 지수도 200일 이평선 지금 하회했다는 소식이고요. 지금 이런 부분들이 또 증시의 폭락을 가져왔다라고 보고 있고, 투자자들이 이제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관심이 이동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지금 주요하게 이유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연준의 금리 정책 실패. 네,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원색적인 비난을 내놓고 있는데, 너무 환경을 타이트하게 만들고 뭐 연준이 미쳤다라는 내용을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타격을 준 것은 분명하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중국 아직까지 무역 전쟁 이어가고 있는데요. G20 이제 11월 회의 때 만날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결과가 어떨지 중국이 특히나 좀 조심스러운 지금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이 좀 더 주요하게 좀 주도하는 모습 지금까지는 보이고 있는데요. 예, 다음 달 말에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번 양국의 정상회담은 스티븐 무너신 미국 재무장관과 또 레리 커들러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좀 밀어붙였다라는 후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적극적인 이런 발언 속에서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가 좀 더 주목이 되고 있고요. 11월 달에는 정말 빅 이벤트가 많은 달이기 때문에 많은 변동이 있을 것으로 시장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지수에 대해서 3분기 실적인 만큼 각 기업들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 많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과 그리고 연준 의원들에 대한 부분도 서로 좀 엇갈려 있는 상황인데, 앞서서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부분 좀 잠잠했었던 이슈였지만, 자, 오늘 장에서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환율 좀 조작국에 대한 부분 좀 언급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우신 재무장관은 아직 그렇게 지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의견을 내놓으면서 환율 지정
지정국으로 선정이 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런 소식까지도 다시 한번 좀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 좀 점검을 해드리기 전에 소식들을 좀 함께 전달을 해드리고 넘어가 볼게요. 시카고 연은 총재가 다소 제약적인 통화 정책이 합리적이다라는 그런 의견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주요한 이슈네요. 터키 법원이 미국 목사죠. 브런슨을 좀 석방 결정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10월 소비자 태도지수가 99로 월가 예상치를 하회했다라는 소식까지도 전달을 도와드릴게요. 자, 여기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어제 원유 재고 발표가 있었던 크루드오일 11월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가격대는 $71 초반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먼저 마스터님 업앤다운 의견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구체적인 의견 나눠볼게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다운이네요. 네, 건망이 아니었습니다. 다운이신데, 지금 다운이라면은 어제장까지 지금 하락을 했잖아요. 지금 소폭도 올라오는데, 마스터님이 이 시점에 다운을 들어주신다면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올라온 이 가격대에서 반드시 매도로 가야 되나 그렇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사실 장기적인 관점 자체는 저는 앞으로 $76를 좀 갱신한다는 입장이에요. 그래요? 네. 이제 왜냐하면 시황 자체가 매수 시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 내에서 많이 눌렸기 때문에 좀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 사실 제가 지금 매도를 든 이유는 단순 데일리적인 지금 차트만 가지고 조금 판단하는 바가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자리예요. 이제 60분봉과 어떻게 보면 일봉과 방향성 자체가 지금 조금 다르기 때문에 판단 자체가 굉장히 괴리가 생기는데 일봉은 여기서 좀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자리예요. 사실 한 번 더 고가를 갱신하기 위한 어떤 모멘텀을 좀 더 쉬었다가 조정을 주고 이제 다시 한번 상승 랠리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장세인데 왜냐하면 앞으로 남아있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시면 전반적인 시황 자체가 이란 제재라든가 이제 원유 수요에 대한 급증에 대한 가능성 시사 뭐 이런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매수적 뷰가 추가적으로 여기 자리에선 더 볼 수 있겠지만은 오늘 장세만큼은 개인적으로 이제 기준선 자리에 좀 저항을 받고 매도로 강세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차트적 그림이 굉장히 눈에 띄기 시작을 해요. 지금부터.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매매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 매도를 보기 위한 조건 자체가 이제 몇 가지가 생기는데 개인적으로 지금 MACD가 음봉 자리가 한번 나오고 나서 포지션 선정에 들어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이런 자리에서. 지금 양봉 상태인데 여러분 60분봉 기준입니다. 60분봉에서 MACD 오실레이터인데 이 MACD가 음봉 자리에 들어가고 나서 포지션 선정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손절 라인이라든가 익절 라인을 조금 구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MACD가 음봉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추세 자체가 장이 나올 가능성 자체가 굉장히 확대되면서 매도 장세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틱 차트상 이제 어떤 지지 자리에서 진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은 제가 아무리 지금 매도라고 들었지만은 아직까지는 조건 만족을 안 해요. 근데 방향성 자체가 매도로 갈 가능성이 지금 일단 크다 보니까 매도를 든 것 뿐이지. 그럼 여기서 음봉 자리가 나왔다고 해갖고 야 이거 오늘 여기서 저가가 형성될 거야 이렇게 판단하면은 앞으로 추세장에 대해서 손익비 구성 자체가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음봉 자체 나오고 지속적으로 매도에 대한 추세 자체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단순 차트만 가지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데일리 뷰 같은 경우는 60분봉상 MACD 음봉 나오고 나서 매도적 접근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 당장은 포지션을 성정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오일 관련해 갖고는. 어쨌든 추세 자체가 매도예요. 60분봉상은. 근데 이런 상황에서 여기 변곡이야 하고서 이런 보여지는 자리가 없기 때문에 이 60분봉으로 하는 게 좀 더 적절하다고 보고 있고 그 기준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60분봉에 MACD가 음봉 나오고 나서 매도적 포지션을 선정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 자리를 찾는 게 좀 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사실 포지션이 나오질 않아요. 근데 단순히 방향성만 따지면 차트적 방향으로 매도에 대한 강세가 이어질 수 있는 흐름이다 보니까 좀 매도적 접근을 추천드렸는데 조금 더 기다리시고 60분봉을 확인하시고 그때 진입하셔도 좀 보수적 관점에서 리스크 관리하면서 대응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가격대가 $71 초반대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오늘은 소폭 상승하는 흐름으로 $71.24, 0.34%의 강보합인데 장기적인 관점으로 해영마스터님은 일단 오일의 가격은 $76까지 좀 보시는
보이는 상황이고, 하지만 오늘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일단 매수적으로 다운에 대한 의견을 주었는데, 단기적인 관점으로는 다운의 이 매도세가 더욱더 좀 강하다라는 의견으로 지금 다운 의견 들어주신 것 같고요. 기다리면은 조금 더 좋은 자리가 나올 것이고, 그리고 60분봉을 좀 기준으로 포지션 잘 살펴보셔서 진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어제장에 원유 재고 발표가 예상치보다 꽤 많이 재고가 증가하면서 어제장 일봉상으로도 매도세로 좀 마무리가 된 상황인데, 그렇다면 외신 쪽에서는 오일 소식이 어떻게 나오고 있을지 궁금하네요. 박나연께서 정리해 볼게요. 네, 오일 가격은요, 오늘 좀 상승세 이어갔다는 소식 먼저 이제 제목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오일 수요가 점점 좀 약세장으로 돌아설 것이다라는 이 부분도 계속해서 뭐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증시의 영향에 따라서 또 변동이 있었고요. 또 미국의 지금 이란 제재가 큰 영향까지는 아닐 것이다라는 이런 이야기 속에서 오일 가격 반등했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제 증시 폭락의 영향, 그리고 다시 반등의 영향도 이제 오일 가격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이제 세계 증시가 지금 다시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일 가격도 좀 지지받고 있다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미국의 원유 재고와 또 이제 미국의 이란 제재 부분이 조금은 시장 영향 예상보다는 좀 적을 것이다라는 이 부분에 조금 하락을 하기는 했었지만, 계속해서 지금 뭐 오일 수요 부분과 공급 부분에 대한 것으로 좀 상승하고 있다는 소식 지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기관에서는요, 지금 증시의 반등 상황이 이제 브렌트유 가격을 $80 이상으로 끌어올릴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또 $80 이하가 된다고 해도 기술적인 지지선이 붕괴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브렌트유 가격 상승 80불 조금 넘어섰고요. 또 WTI 가격도 지금 71.23달러까지도 기록했다라는 기사에 언급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IEA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전 세계 시장은 적절한 원유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일의 수요가 올해와 내년에 줄어들 것이다라는 이런 전망을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꼭 그렇지만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사실 뭐 경제가 좀 약세로 돌아서고, 또 무역 전쟁 이슈와 또 이렇게 계속해서 오일 가격 상승이 계속해서 좀 계속 서로 유기적으로 좀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점에 좀 동의를 하고 있지만, 이 수요 부분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 하고 있고요. 네, 또 지금 이제 내년에 지금 오일 시장의 균형세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오히려 공급이 좀 과잉될 수도 있다라고 PBM 오일 협회는 오늘 또 이야기하고 있다는 부분도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이클 허리케인 이제 뭐 어제장까지도 말씀을 드렸는데, 뭐 지금 멕시코만 부분에 지금 원유 생산 부분의 40%를 지금 이 허리케인으로 제한받고 있다는 소식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이제 파악이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사실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오일 가격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주요 원인이다라고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요. 또 자세한 소식은 또 실시간으로 나오는 대로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일 관련돼서 외신 소식 들어봤고요. 자, 질문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어요. 상담 함께 이어갑니다. 끝자리 5353님의 질문이고요. 골드를 1200.5달러에 두 계약을 매수로 보유 중인데 청산 시점 부탁드립니다. 라고 골드 물어보셨는데요. 어제 지금 꽤 상승을 해줬기 때문에 매수로 들고 가시고 계신다면은 꽤 수익을 보고 계셨을 것 같아요. 지금 1200이니까 수익 여전히 많으신데요. 어떻게 보세요, 마스터님? 네, 본절 걸고 더 끌고 가세요. 이거 앞으로 지금 근데 달러 안 하나요? 달러 인덱스 이제 왜 그러냐면 그거 관련 상품이기 때문에 일단 설명을 드리겠는데, 지금 어제 달러 이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어요. 이제 좀 이따 달러 얘기하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달러가 여러분들 차트 보시면요, 현 상황만 좀 얘기 드릴게요. 지금 어떻게 보시면 저가가 잡혔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유로라든가 골드 자리가. 지금 달러 자리가 이 자리에서 지지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네. 왜냐면은 시황 자체가 달러가 매도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조금 집중하셔서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12월에 금리가 인상하지 않을 가능성이 지금부터 반영되기 시작을 할 거예요. 제 생각은. 이제 전일 이제 근원소비자 물가지수가 2.2% 발표가 떴는데, 지금 이 상태면은 미국이 12월에 금리 인상 못 합니다. 제 아무리 파월 의장이라든가 FOMC에서 조금 매파적으로 더 나온다고 하더라도, 시장은 지금 어쨌든 간에 12월에 금리를 인상 못 할 것이라는 거에 포커스를 굉장히 맞출 거예요. 그럼 지금 상황 자체가 여러분들 보시면은 달러 인덱스가 오늘 올라온 것 자체가 앞으로 더 추가적으로 이때 추세를 만들기 위한 단순 조정장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네. 더 추가 하방이 이어진다는 거죠. 근데 큰 테두리 안은 어쨌든 간에 96에서 92달러 이 사이로 보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어제 근원소비자 물가지수 나온 수치 자체가 92달러 박스권, 일봉 전체 올 한 해 마무리되는 이 박스권 내 하방을 가기 위한 조건 자체가 성립이 되는 시황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이제 시황을 보시고 통화정책을 보시는 분들이 착각하시는 분들이 뭐냐면은 12월 금리 인상이 어떻게 보면은 그때 나오는 줄 알아요. 다 12월 돼가지고 FOMC에 오늘 금리 인상할까요? 뭐 이런 질문들 가끔 보이는데, 그때는 이미 다 시장에 반영된 케이스고, 12월에 금리 인상을 못한다는 징조 자체가 지금부터 뛰기 시작하기 때문에 달러가 이제부터는 이제 매도 장세로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럼 이제 골드 자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의 네. 취지에 맞게 골드를 봐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골드라는 종목 자체는 여러분들 달러의 영향권 내에서 랠리예요. 랠리. 최근에 골드 장세가 이 지지가 밀리지 않는 그림에서 굉장히 좀 높이 관망세를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를 해왔었는데, 어제 인플레이션 발표와 함께 뚫렸어요. 제가 인플레이션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시황이 될 수 있는, 추세를 만들 수 있는 단서가 되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포커스를 이제 맞출 필요가 있는데, 질문하신 분에 대해서 조금 대답을 드리자면은, 어쨌든 원 타겟 자체 제가 오늘 설명드렸던 거는 1250까지는 무난하게 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지금 장세에서. 1250까지요? 네네. 1250까지는 무난하게 갈 가능성이 크고, 이제 손절 라인이라든가 익절 라인에 대해서 조금 명확한 구분이 필요한데, 지금 계약소에 대한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하긴 하지만은, 두 계약이라고? 두 계약. 네. 지금 포지션이 굉장히 좋아요. 솔직히 얘기 드리면. 그러면은 제가 언급 드리고 싶은 거는 본절에 지금 거셔도 괜찮다고 좀 보는 입장이에요. 개인적으로. 1250 가기 전까지. 왜냐면 리스크 방어 차원에서 1200 자리는 지금 본절에 걸어도 되는 자리고, 개인적으로 조금 언급 드리고 싶은 거는 1250 자리에서 반청 하나 하세요. 1250. 아직 많이 남았죠. 근데 시황이, 추세가 형성될 만한 시황이다 보니까 좀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조금 포지션을 좀 끌고 가다가 1250 라인에서 반청을 하고, 이게 밀리면은 이제 못 막아요. 상황 자체가. 근데 그 상황 내에서 어떤 또 적절한 시황 자체가 펼쳐지나 판단해야 될 문제인데, 어쨌든 1250까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무난하게 가는 입장이라고 보고 있고, 여러분들한테 조금 언급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제 가격 이동 평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잠깐의 이제 짧은 5분의 시간 동안 좀 설명을 드리는데, 저는 어제 근원소비자 물가지수가 추세를 만들 수 있는 장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보통 이제 빅시황이 뜨고 강세가 이어질 수 있는 시황 자체가 뜨면요, 추세가 형성이 돼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나올 수 있는 케이스예요. 그럼 지금 5위평이 아주 밑단에 있어요. 그럼 장기 포지션 같은 경우도 5위평 오면 한번 질 수 있을 만한 여건이 되는 거예요. 어제 시황 떴으니까. 앞으로 장세가 골드 자체로 매수로 날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열리는 거죠. 그러면은 포지션 자체를, 장기 포지션에 같은 경우는 조금 다소 기다리면 되는 입장인데, 지금 질문자님의 포지션은 완전히 거의 최저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포지션 자체 굉장히 좋다고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 이런 5위평을 타고 가는 그림에 대한 기대값을 좀 가지는 게 굉장히 유용하겠다. 그러면은 만약에 1250에서 좀 더 보고 싶다 이렇게 보면은, 개인적으로 추세 자체가 강세 추세대 자체가 분명하게 형성이 돼요. 이 라인을 타고 가는 그림 자체가 분명히 보일 거란 말이죠. 그럼 이 흐름을 타고 가는 거를 계속적으로 지켜봐 주시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50 라인까지.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가격 이동 평균하고 이제 추세선이 형성이 되니까 그 라인을
포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좀 판단드리고 싶고, 개인적으로 저는 오늘이 아니더라도 다음 주 한 주 내내 조금 골드나 유로에 대해서 매수를 좀 추천드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어떤 이변이 있지 않은 이상 이 시황 자체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달러 인덱스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국면에서는 좀 다소 고가를 형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럼 지금부터 유로 조금 매수적 포지션을 다시 보셔도 괜찮아요, 현재 국면에서. 왜냐면은 추세 자체라는 것 자체가 형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자리예요. 이 자리부터는 유로 매수를 좀 추천드리는 바고, 골드는 다음 주부터 지속적으로 좀 개인적으로 매수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지션 자체 계속 보유하셔도 될 것 같고, 1250 자리까지는 조금 홀딩하셔도 나쁘지 않은 수익을 거두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골드를 두 계약을 매수로 1,200달러대 지금 매수를 보유하고 계신 시청자분이신데, 앞으로의 상승 여력도 충분하다, 1,250달러까지 좀 보시는 것 같은데요. 두 계약이다 보니까 일단 본절에 일단 손절을 잡으시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죠. 이제 왜냐면은 1200 라인에 다시 오게 되면요, 사실 이제 변수예요. 그때부터는 개인적으로 네. 변수예요. 그거는 자꾸 버텨봤자 크게 의미 없는 자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자리값이 너무 좋아요. 지금 이제 질문하신 분께서 자리값이 너무 좋기 때문에 저는 본절을 걸어도 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는 바라, 그리고 한 500틱 정도의 조금 포지션 자체가 수익 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홀딩하시고 보유하셔도 더 큰 수익이 기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정말 또 포인트가 또 미미했었던 골드와 유로에 대해서는 지금 같이 좀 매수 구간으로 진입 가능한 구간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앞서서 달러 인덱스에 대한 전망도 살펴주셨고요. 그리고 유튜브에는 유로 FX에 대한 질문도 주셨는데, 방금 마스터님이 정리해주신 의견이 또 참고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신세계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 다양한 이슈 전략과 상담도 함께 도와드렸는데요. 해영 마스터님, 금요일장이었습니다. 어떠셨을까요? 해외 선물이 항상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우면서도 계속 이제 변화에 대해서 적응을 해야 되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띄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조금 많은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제 톡스타 관련해갖고 무방을 계속 하고 있어요. 무료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기본적인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그 안에 다채로운 전략들 세워주셨으니까 참고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박나연 캐스터도 마지막 소식 함께 할게요. 네, 지금 터키 법원이 미국의 앤드루 브론슨 목사를 석방하기로 했다는 소식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외신에서 지금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이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에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터키 리라 환율이 그럴 것이다라는 전망보도에 2.3% 이제 상승을 했지만, 막상 이제 이렇게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큰 변화가 없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한편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를 살펴보면 지금 말씀드린 이제 앤드루 브런슨 목사 석방에 대해서 정말 축하하는 자축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 한편으로는 지금 UN 주재 미국 대사였던 니키 헤일리 대사가 이제 사임을 하고 지금 이제 2년의 임기를 마치고 사임을 하는 상황인데요. 그 후임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인 이방카 트럼프가 지금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고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서 이방카가 새로운 UN 대사로서 정말 충분하다, 훌륭할 것이다라고 지금 치켜 올려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또 대북 제재 기조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지 주목이 되고 있고요. 사실 헤일리 대사가 그동안에 트럼프 대통령의 정부 하에 대북 제재를 아주 충실하게 수행해 왔다라는 평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요즘 좀 입지가 좁아지고 슈퍼 매파적인 이런 입장을 좀 견제하려는 의도다, 거의 해임이나 다름없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딸인 이방카 트럼프가 이 부분에 또 임명이 된다면 또 시장에 좀 변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외신 소식까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소식들 신세계와 함께 하셨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까지도 고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한 주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